이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육상 선수 중 한 명이자 인종차별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어 인간 승리의 역사를 쓴 제시 오원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용기가 무엇인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1913년 미국 엘라베마주의 가난한 소장농 가정에서 10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제시 오원스. 그의 본명은 제임스 클리블랜드 오원스. 가족들은 그를 제이, 시그라는 애칭으로 불렀습니다. 당시 미국 남부는 흑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극심했던 곳이었죠. 오원스의 가족 역시 목커밭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텼습니다. 그가 9살이 되던 해, 가족들은 더 나은 삶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안고 북부 화요주 클리블랜드로 이주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혹독한 가난과 냉혹한 인종차별이었습니다. 새로운 학교에 전학 간 첫날, 선생님이 이름을 묻자 그는 수줍게 제이우시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남부 억양이 섞인 그의 발음을 선생님은 제시로 잘못 알아들었고, 그날 이후 그는 제시 오원스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마치 그의 인생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을 예고하는 듯했죠. 새로운 환경은 낯설고 힘들었지만 바로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딸리기를 만납니다. 방과 후에는 구두 닦기, 식료품 배달 등 온갖 일을 하며 생계를 도와야 했던 어린 제시. 그의 딱한 사정을 앓게 된 중학교 체육교사이자 육상 코치였던 찰스 라일리는 그를 위해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바로 다른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 이른 아침 시간에 개인 훈련을 시켜주겠다는 것이었죠. 이른 새벽, 텅 빈 운동장에서 시작된 라일리 코치와의 훈련은 제시의 숨겨진 재능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일리 코치는 기술적인 지도뿐만 아니라 어린 제시에게 자신감과 꿈을 심어준 인생의 스승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제시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실력으로 트랙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대회에서 신기록을 쏟아내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고, 그의 폭발적인 스피드에 사람들은 모가이 블리드 즉 오하이오의 총알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의 활약 덕분에 여러 대학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쏟아졌고, 그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은 결코 장밋빛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오하이오 주립대학은 흑인 선수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수단과 함께 원정 경기를 떠날 때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도, 같은 호텔에 묵을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캠퍼스 내 기숙사에서조차 살 수 없어 학교 밖 흑인 전용 숙소에서 지내야만 했죠. 그는 훈련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주유소 직원, 도서관 사서, 심지어 의회 야간 엘리베이터 운전기사로 일하며 힘겹게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차별과 역경 속에서도 그의 질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빨라졌죠. 그리고 마침내 1935년 5월 25일, 스포츠 역사의 길이 남을 전설적인 날이 찾아옵니다. 미시간주 애나버에서 열린 빅10 챔피언십 육상 대회. 사실 제시는 대회 며칠 전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 계단에서 굴러 허리를 심하게 다친 상태였습니다. 코치는 그의 출전을 만류했지만 제시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후 3시 15분 100야드 달리기에서 9.4초로 세계 타이 기록을 세운 것을 시작으로 불과 10분 뒤인 3시 25분 멀리뛰기에서 8.13m라는 경이적인 세계 신기록을 작성합니다. 이 기록은 무려 25년 동안이나 깨지지 않는 대기록이 되었죠. 잠시 숨을 돌린 그는 3시 45분에 열리는 220야드 달리기에서 또다시 세계 신기록을 세웠고, 마지막으로 오후 4시 220야드 허들 경기에서도 세계 최초로 23초 벽을 깨며 새로운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허리 부상을 안고 단 45분 만에 세계 타이 기록 1개, 세계 신기록 3개를 갈아치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날을 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한 45분이라고 부르며 열광했습니다. 이듬해인 1936년 전 세계의 이목은 나치 독일의 심장부 베를린으로 향했습니다. 히틀러는 베를린 올림픽을 통해 게르만 민족, 즉 아리안족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나치 체제를 선전하려는 야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기장 곳곳에는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깃발이 나부꼈고, 경기장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 무대 위 모든 편견과 억압을 비웃기라도 하듯 한 흑인 청년이 출발선에 섰습니다. 제시 오원스는 100m 결선에서 힘차게 트랙을 박차고 나갔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첫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어서 열린 멀리뛰기, 200m 달리기에서도
압도적인 기량으로 금메달을 추가했습니다. 그의 질주에 히틀러의 표정은 굳어갔고 경기장을 가득 메운 독일 관중들조차 그의 경이로운 실력에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멀리뛰기에서는 아주 특별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선에서 제시가 2번 연속 파울을 범하며 탈락 위기에 놓이자 그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독일의 루츠롱이 다가왔습니다. 롱은 제시에게 발구름판 한참 뒤에서 도약해도 충분히 예선을 통과할 수 있을 거라며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습니다. 롱의 조언 덕분에 제시는 무사히 예선을 통과했고 결선에서는 결국 롱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하게 됩니다. 시상대 위에서 두 선수는 인종과 국경, 이념을 넘어 뜨거운 우정을 나누었고 이 모습은 올림픽 정신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마지막 400m 계주. 원래 제시는 계주 멤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치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을까요? 미국 육상 코치진은 팀 내 유의한 유대인 선수 2명을 제외하고 대신 제시 원스와 랄프 메칼프를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제시는 마지막 주자로 나서 폭발적인 스퍼트로 팀의 우승을 이끌며 베를린 올림픽 사관왕이라는 위협을 달성합니다. 한 명의 흑인 선수가 아리안족의 우월성을 증명하려던 히틀러의 오만한 계획을 산산조각 낸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는 베를린의 영웅에게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영웅의 귀환은 초라했습니다. 올림픽 사관왕이라는 눈부신 영광도 미국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인종차별의 벽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를 백악관 축하 만찬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뉴욕에서 열린 자신의 환영 파티에서조차 정문 출입을 거부당하고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행사장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히틀러는 저와 악수하지 않았지만 루스벨트 대통령은 저를 백악관에 초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영웅의 삶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마추어 선수 신분을 박탈당하면서 더 이상 육상 대회에 나갈 수 없게 된 그는 생계를 위해 온갖 일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주유소 직원, 놀이공원 광대, 심지어 돈을 벌기 위해 경주마와 달리기 시합을 벌이는 수모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올림픽 영웅은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제시는 결코 좌절 속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카고로 이주해 흑인 청소년들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흑인 인권 운동의 목소리를 내며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고자 애썼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노력은 서서히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1955년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의해 미국 국무부 친선대사로 임명되어 전 세계를 누비며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6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제시 오원스에게 미국 시민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 자유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그는 어떤 경기장에서보다 더 힘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싸움에서 더 큰 승리를 거두었다며 그의 삶을 기렸습니다. 30년 넘게 피운 담배 때문에 폐암을 앓던 그는 1980년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위대한 영웅의 마지막 길을 애도했습니다. 제시 원스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불가능해 보이는 장벽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는 자신의 온 삶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타고난 재능이나 환경이 아닌 역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내는 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반세기가 훌쩍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과 영감을 주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갈 용기를 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